군은 태양 아래에서 일한 날들로 인해 손이 거칠어지고 착실한 성격을 가진 착한 남자입니다. 그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의 가족은 풍족하지 않지만 그는 항상 긍정적인 정신을 유지하고 진실된 성격으로 이웃들과 잘 지냅니다. 군에게는 매일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거나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행복이 평범한 삶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가난한 땅에서 군은 그의 심장을 흔들게 만든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향은 아름답고 똑똑하며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소녀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가족의 막내딸입니다. 향의 부모님은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그들의 생활은 그저 간신히 먹고 살 만큼만 충분합니다. 향의 가족이 살고 있는 낡은 집은 수년간 수리되지 않아 많이 낡았습니다. 향은 우연히 군을 만났습니다. 군은 향의 부모님이 비가 오는 계절을 앞두고 지붕을 고치는 일을 돕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향을 만난 순간 군은 그녀를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검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 밝은 웃음, 자연스러운 말투에 군은 매료되었습니다. 향은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감에서 나오는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향의 집을 고치는 동안 군은 향의 부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군은 향의 가정 환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향의 부모님은 그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향이 가난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갖길 바랐습니다. 군은 조용히 일을 하면서도 향이 물을 가져다 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군은 미소로 대답할 뿐이었고 향이 돌아가면 군은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봤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군은 결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군은 향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기쁩니다. 이 말은 군의 열정을 나타내는 동시에 향의 가족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향이 대학에 합격하고 도시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할 때 군은 그녀를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향이 시골을 떠나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향의 부모님을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해서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그동안 군은 자신의 감정을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이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건설 노동자인 군은 학벌도 없고 직업과 미래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향은 하늘을 나는 새와 같았고 군은 그저 땅에 있는 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아도 군은 조용히 작은 일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향의 부모님이 부엌을 고칠 돈이 부족하다고 걱정할 때 군은 아무도 모르게 작은 돈을 보내주었지만 그가 보낸 돈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군에게는 향과 그녀의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군의 감정은 응답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향을 사랑했습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군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향이 행복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고
그 착한 남자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군의 조용한 사랑이 끝까지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향은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순진하며 고향의 단순한 삶을 소중히 여기는 소녀였습니다. 매일 저녁 어머니와 함께 밭에서 앉아 그녀는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꿈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부유하지 않지만 그녀의 가족은 항상 사랑과 유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 눈에는 이곳은 평화로운 곳이며 군과 같은 착한 이웃은 항상 기꺼이 도와주고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향이 대학 문을 지나면서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하고 입학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랑스러워하며 떠들썩했습니다. 군도 그녀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향이 도시로 떠나기 전에 작은 가방을 사서 선물하고 싶었지만 결국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 가면 건강 잘 챙기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많은 도움이 못 될지 몰라도 노력은 할게요. 향은 미소로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그 당시 향에게 군은 그저 친절한 이웃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도시로 가자 향은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높은 빌딩, 정장을 입고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대적인 생활 방식에 빠져들면서 그녀는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예전에 내성적인 성격을 잃고 점점 세련된 옷을 입고 목소리도 부드러워졌으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화려한 삶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단순한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졌고 대신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향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동안 군은 고향에 남아 약속한 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는 말을 지켰습니다. 향이 연락을 적게 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군은 항상 먼저 달려갔습니다. 집이 부서지거나 전선이 끊어지거나 수확이 어려운 시기에는 군이 가장 먼저 도왔습니다. 향의 부모님은 군에게 감사하며 향이 집에 돌아오면 종종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군이는 성실하고 착한 애야. 군이 같은 사람이라면 사위로 삼으면 부모는 만족할 거야.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말에 향은 한 번은 웃으며 대답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군은 점차 촌스럽고 구식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향이 저녁 식사 중에 부모님이 이 말을 꺼내자 그녀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수한 대학생인데 건설 노동자랑 결혼한다고요? 남자는 다 죽었나? 아버지, 향의 말에 식탁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냐? 사람은 부유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가난해도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지지.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시길 권장드립니다.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향은 조용히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은연중에 반대를 나타냈습니다. 군은 우연히 지난번 빌린 도구를 반납하기 위해 집을 들렀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은 군은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향을 두둔했습니다. 저를 탓하지 마세요. 그녀가 맞는 말을 했어요. 저는 제 위치를 알고 있어요. 아무 꿈도 꾸지 않아요. 군의 말은 향의 마음에 칼날처럼 박혔지만 그녀는 그가 아프게 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와 같은 사람과 엮이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향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잘 알고 있던 군은 그녀에 대한 관심을 계속했습니다. 향이 고향에 돌아올 때마다 군은 틈틈이 그녀의 집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일을 도왔습니다. 향이 점점 더 멋지고 자신감 넘치는 옷을 입고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며 군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향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향은 하노이의 큰 은행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부모님에게 새 직장을 자랑했을 때 부모님은 기뻐하면서도 걱정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잊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는 고향을 떠났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해. 돈은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다. 향은 그때 이미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서 어머니의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빠르게 떠나버렸습니다. 향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 군은 여전히 시골에서 떼약볕 속에서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군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는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행복하다면 나는 괜찮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향은 자신이 가진 미모와 지성으로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은행에 취직한 후 그녀는 순식간에 상사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상사는 성공적이고 세련되었으며 권력도 가지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향은 이 관계가 도시에서의 삶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 관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이 남자가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자신을 단지 일시적인 장난감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달콤한 약속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몰래 만남, 화려한 선물들이 향에게 자신이 이겼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충고를 잊었고 고향에서 가족을 돌보며 묵묵히 지내던 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향은 오직 앞만 보고 있었고 자신이 생각하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향이 꿈을 꾸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향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그 권력 있는 남자와의 관계를 묶어주는 고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를 알리며 기쁨과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그의 반응은 차갑고 가혹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냥 처리해. 이런 문제는 내가 엮이고 싶지 않아. 향은 충격에 빠졌고 그의 말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녀의 얼굴에 날아온 뺨과 테이블 위에 던져진 돈 한 뭉치였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누구냐? 이게 뭐가 달라지겠다고 생각하냐? 이 돈을 가지고 사라져. 향은 수치심과 고통에 휩싸여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서 배를 움켜잡고 울었습니다. 사랑과 미래에 대한 모든 환상은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산을 고려하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향은 자신이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 두려웠고 또한 자신의 양심과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향은 절망과 불안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일을 그만두었고
동료들과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으며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삶은 이제 한 줌의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향은 우연히 군을 떠올렸습니다. 그 고향의 착한 남자, 언제나 진심 어린 관심으로 그녀와 가족을 챙겼던 사람. 군은 결코 그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괜찮니? 그곳에서 일 힘들지 않니? 라는 간단한 안부가 이제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향은 군이 그녀의 부모님을 돕기 위해 집을 고치고 전기 수리도 해주고 수학을 도와주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화려한 것들에 빠져 있을 때 군은 여전히 그곳에서 묵묵히 그녀와 가족을 돌보고 있었음을. 갑자기 그녀는 군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군은 순수하고 착한 사람으로 그녀의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군은 이미 그녀에게 감정을 품고 있었고 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의 감정을 이용하여 이 아이를 정당화하고 가족과 사회의 눈에서 명예를 지키려 했습니다. 향은 몇 달간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군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고향에 몇 일 쉬러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녀의 메시지를 받고 기뻐하며 그녀를 버스 정류장에서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향은 슬프고 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군은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변화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향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의 힘든 삶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에서 안정을 찾고 싶어요. 도시에서의 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이 반응하기도 전에 군이 그 자리에 끼어들며 희망에 찬 눈빛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고향은 항상 서로 도와주죠. 군의 진심 어린 말에 향은 자신이 반쯤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기회를 이용해 군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향은 군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삶의 어려움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군은 이미 그녀를 오랫동안 사랑해왔기에 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그 순간 군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해온 그녀가 이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만약 당신이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셔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는 망설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마치 수줍어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군의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고 그의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기쁨,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오랫동안 짝사랑을 해오던 그는 한 번도 자신이 향과 함께 있을 기회를 가질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너무 다르고 너무 멀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말은 그에게 꿈도 꾸지 않았던 희망을 안겨주었다. 군은 마치 꿈속에 사는 것 같다. 깨면 사라질까봐 두려운 꿈. 향의 망설이는 눈빛에 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노력해보았다. 정말로 말하는 거야? 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준비가 안 된 것 같았는데, 내가 그렇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게. 향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이었다. 그러나 군에게 그 웃음은 어두운 날들을 밝혀주는 햇빛 같다. 그는 자신의 조용한 사랑이 결국 응답받을 거라고 믿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군은 모든 시간을 결혼식 준비에 쏟았다. 음식 예약, 손님 초대, 향을 위한 작은 집 수리까지. 바빴지만 그는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때때로 그 행복 속에서 의문이 스멀스멀 들어왔다. 군은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향은 갑자기 나타나 결혼을 제안했고, 그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듯했다. 이유를 묻자 향은 짧게 대답했다. 도시 생활에 지쳤어. 믿을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해. 그 대답은 군을 기쁘게도 했지만 불편하게도 했다. 그러나 그는 금방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녀가 나를 선택했다는 거야.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군은 모든 의문을 떨쳐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사랑과 진심이 모든 것을 보상할 것이라고 믿었다. 결혼식 일주일 전, 군은 집안을 정리하고 있을 때 우연히 향의 가방이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가방을 방에 넣으려다가 몇 장의 서류가 떨어졌다. 그중 하나에 6주차 임신 초음파 결과라는 문구가 군의 시선을 끌었다. 군은 그 종이를 주워들었다. 굵은 글씨와 명확한 날짜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여러 번 그 종이를 읽었고 손이 떨려서 거의 종이를 찢을 뻔했다. 그의 머리는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럴 수가? 아기가 벌써 6주인데 나는 그녀와 한 번도. 끔찍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군은 향의 배 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깨달았다. 모든 이야기가 그의 마음 속에서 점차 완성되어 갔다. 마치 칼에 찔린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한편으로 그는 너무 쉽게 향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자신을 자책했다. 향은 그를 좋아한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아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연극일 뿐일까? 군은 바닥에 앉아 복잡한 감정을 가눌 수 없었다. 그는 향과 대면하여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다. 하지만 향이 지친 눈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떠올리자 그의 마음은 풀렸다. 군은 오랜 짝사랑의 세월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과의 약속을 기억했다. 그녀가 어떻게 되든 나는 그녀를 지킬 거야. 군은 자신이 매우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혼을 취소하고 모든 것을 끝내고 향이 그 결과를 혼자 감당하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향은 어떻게 될까? 그녀의 부모님은, 그의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향의 배 속에 있는 아이는 무슨 잘못을 해서 거절당해야 할까? 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에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녀가 나를 선택했어. 이유가 무엇이든 나는 등을 돌리지 않을 거야. 내가 그녀에게 가정을, 아이에게 아버지를 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군은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가방에 넣었다. 이 결혼이 두 사람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희생임을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심으로 향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가 고통을 묵묵히 견디기로 한 이유였다. 향과 군의 결혼식은 간소하고 따뜻하게 양쪽 가족과 이웃들의 축복 속에 치러졌다. 향에게 그것은 단지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것을 합법화하는 행사일 뿐이었다. 그녀는 예식을 마친 후에도 부드럽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에게 군은 그저 잠시 의지할 수 있는 구명보트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조용하고 다루기 쉬운 남자 군을 선택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했다. 군은 반대로 행복과 걱정이 섞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신랑 복을 입은 향을 보며 그의 심장은 설렘으로 뛰었다. 그녀는 그가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던 여인이었고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곁에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서 향의 멍한 눈빛과 결혼 준비에서의 급한 모습 속에서 군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건가? 향은 나를 선택했잖아. 그것만이 중요해. 군은 자신이 향을 사랑하는 만큼 모든 의심을 떨쳐내기로 했다. 그의 거칠고 굳은 손은 결혼 꽃다발을 꽉 쥐고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지킬 거야.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결혼 후 처음 몇 일 동안 향은 여전히 겉으로는 상냥했지만 점점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태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군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고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군이 결혼 전 몇 달간 수리한 작은 집은 향에게 그저 좁고 불편한 임시 거처일 뿐이었다. 이게 무슨 집이야? 너무 좁고 불편해. 손님을 앉힐 좋은 의자도 없잖아. 그녀는 군이 겨우 사 모은 낡은 의자에 앉으며 투덜거렸다. 군은 가만히 서서 손을 꽉 쥐었다. 그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술이 열리지 않았다. 그는 논쟁하고 싶지 않았고 향을 더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를 사랑하는 만큼 군은 조용히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향은 집안일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청소나 요리는 모두 군의 몫이었다. 그녀는 항상 이유를 대며 피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동료들과 전화통화를 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향은 집안의 일들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군이 준비한 식사 앞에서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건 뭐야? 너무 싱겁잖아. 밖에서 먹어본 적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아봐. 만약 당신이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셔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이름 없는 일들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애썼다.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고 고장난 전구를 갈고 낡은 물건들을 이어 붙였다. 그는 이런 작은 일들이 향이 자신을 다시 보게 만들 거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그저 자신만의 착각이었다. 향이 직장에 다시 출근하면서 은행에서의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녀는 자주 화를 냈다. 스트레스를 풀기보다는 모든 불만을 집으로 가져와 군에게 쏟아냈다.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불평은 점점 더 신랄해졌다.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집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 와서 고생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들은 군의 마음을 칼로 베는 것 같다. 그는 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노력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한 번은 군이 하루 종일 시간을 내어 창문을 고쳤지만 향은 그것을 한번 쓱 보고 말았다. 이 창문 고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삐딱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언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군은 말을 잃고 거친 손으로 망치 자루를 꽉 쥐었다. 그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향의 차가운 눈빛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향이 군에게 한 가장 아픈 말은 그가 직접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나 봐. 이런 건설 노동자 같은 사람이 나와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나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라고 말했을 때였다. 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약하거나 겁이 나서가 아니라 자신의 반박이 모든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 두려워서였다. 그는 향이 너무 많은 압박과 실망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신에게 한 말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 늦은 밤, 향이 잠든 후, 군은 혼자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천장을 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이 결혼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자문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향의 예전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아름답고 수줍어하는 소녀였고 큰 꿈을 안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는 많은 것을 희생하며 오늘의 자신이 되었어. 그녀는 나를 선택했어. 군은 속으로 되뇌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나는 그녀를 떠날 수 없어. 내가 그녀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면 누가 줄 수 있을까? 그는 계속해서 인내했다. 그것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의 사랑이 향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군은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 후회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희망을 지키기 위해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군은 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향과 아들을 위한 아침을 준비했다. 그의 거칠고 힘든 손은 벽돌과 시멘트를 다루는 데 익숙했지만 이제는 정성껏 채소를 썰고 아들을 위한 죽을 끓였다. 가끔 향이 여전히 이불 속에 말려 있으면 군은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그것은 가족을 위한 작은 지탱이었으며 비록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아들을 먹이고 나면 군은 서둘러 자전거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속에서 그는 쉬지 않고 일했다. 마른 어깨에 시멘트 가방을 메고 모래통을 나르며 맨발로 흔들리는 발판 위를 걸었다. 땀으로 옷이 젖을 만큼 일을 했다. 동료들이 가끔 그를 보며 말했다. 군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너희 가족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군은 미소만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지고 있는 부담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만약 그가 노력하지 않으면 향과 아들은 충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벌어들인 돈은 적었지만 그만큼 그는 자신의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었다. 저녁이 되어 일이 길어지더라도 군은 항상 가능한 한 빨리 집에 돌아가려고 했다. 그는 자식의 미소를 보고 싶었다.
그것이 하루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향은 보통 없었다. 그녀는 일이 있거나 동료들과 만남이 있거나 때로는 집의 따분한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 밖에 나가 있었다. 향은 군이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아침 식사가 잘 차려져 있으면 그녀는 그냥 대충 지나가며 몇 입 먹고는 말했다. 싱겁네. 소금을 좀 넣어. 이렇게 싱겁게는 못 먹겠어. 군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만들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지만 매일 쏟아지는 불평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쓸쓸해졌다. 향은 한 번도 군에게 오늘 힘들지 않았냐, 일이 고되지는 않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 군에게 향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향은 군이 가정의 일을 돌보는 것이 그의 책임이라고 여겼고 그것은 인정받거나 감사받을 일이 아니었다. 군이 현장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녀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그런 얘기 왜 해? 그냥 듣기만 해도 피곤해. 군은 말을 아꼈다. 그녀는 일이 많아서 나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향이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기를 바랐다. 군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급여가 적지만 그는 여전히 그 돈의 대부분을 향의 계좌로 송금했다. 그는 그녀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고 아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었다. 군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신발은 구멍이 나고 발끝이 다 보였지만 그는 그것을 수선하며 몇 달 더 쓸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 동료들이 새 핸드폰을 사라고 권유했을 때 군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그 돈은 아내와 아이에게 쓰는 게 낫죠. 만약 당신이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셔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군은 자신이 가족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그 일이 책임일 뿐만 아니라 행복이라고 항상 자신에게 되새겼다. 하지만 때때로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으면 그의 눈빛은 멍해지고 그는 자신의 노력들이 향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는 무의미하게 보이는지 자문하게 되었다. 향은 군이 할 수 없는 것만 보았다. 그녀는 군의 노력보다는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없는 것에만 집중했다. 더 호화로운 삶, 더 넓은 집, 혹은 그녀를 고급 파티에 데려갈 수 있는 성공한 남자. 군이 집에 돌아와 흑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향은 불만을 느끼곤 했다. 자기 자신을 봐. 그녀는 한 번 싸울 때 말해버렸다. 너 같은 건설 노동자가 누구를 부양할 수 있어? 내가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 말은 군에게 아프게 다가왔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했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향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군은 향이 자신에게 고마워하거나 감사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언젠가 향이 물질적인 것 외에도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존재하는 진심 어린 사랑을 이해해주기를 바랐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군은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믿었다. 향은 자신이 세운 계획이 완벽하여 어떠한 빈틈도 없다고 믿었다. 결혼 후 군이 그녀와 아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향은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녀의 눈에 군은 그저 착하고 단순한 남자일 뿐 진실을 알아차릴 만큼 똑똑하지 않았다.
그녀는 군이 순순히 따르고 반항하지 않는 남편을 선택한 것이 자신이 교활하다고 믿었다. 군이 부서진 의자를 고치거나 집에서 잡다한 일을 할 때 향은 속으로 비웃었다. 정말 바보 같아. 그런 남자랑 결혼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일까. 향은 점차 군을 공개적으로 멸시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그녀는 군에 대해 비난하고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다. 한 번은 친구들과 만날 때 결혼 생활에 대해 묻자 향은 비웃으며 말했다.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 내 남편은 시골 출신 건설 노동자야. 대화할 수준도 안 돼. 모든 건 내가 다 해야지. 친구들이 웃으며 물었다. 그럼 왜 그를 선택했어? 더 좋은 남자를 찾을 수 있었잖아. 향은 커피를 마시며 태연히 대답했다. 그때 상황이 그랬어. 그냥 내가 똑똑하게 순한 사람을 선택한 거지. 그런 남자는 말만 하면 되니까. 향의 자만은 그녀가 군에게 점점 더 과격하게 대하도록 만들었다. 직장에서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만이 생기면 향은 그 분노를 집으로 가져와 군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이 문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해. 내가 왜 널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넌 가서 벽돌이나 나르고 말아. 군은 아무 말도 없이 계속해서 일에 집중했다. 그는 향을 탓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다. 마음속으로 여전히 향과 아들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였고 그것이 그를 계속 참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였다. 하지만 향은 그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군의 침묵을 약점으로 보고 더욱 멸시했다. 향은 군이 아이에 대한 진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군이 너무 순진하고 단순해서 어떤 이상한 징후도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군에게 그런 태도를 숨기지도 않았고 때때로 군이 반박할 수 없는 비꼬는 말을 던지기도 했다. 다행히 너는 내가 아내로 선택했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완전히 잘못될 뻔했잖아. 향은 자신이 결혼 생활에서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군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군이 침묵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모른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향의 자만과 날카로운 말들은 군을 상처 입히고 두 사람을 큰 사건으로 몰고 가게 만들었다. 모든 진실이 마침내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며 아들의 세 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작은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향의 몇몇 친구들의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군은 케이크와 방 장식부터 간단하지만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며 철저히 준비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냥 묵묵히 일을 해나갔다. 향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군이 모든 것을 신경 써서 준비한 덕분에 한결 마음이 편했다. 파티가 끝난 후 군은 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더 사러 나가려 했다. 그러나 도중에 그는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향에게 지갑을 찾아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향은 문자에 답해 지갑을 찾았고 주방 테이블에서 그걸 열었을 때 작은 칸에서 몇 장의 종이가 떨어졌다. 호기심의 향은 그것들을 집어들었다. 그중 하나는 임신 6주 나는 날짜가 적힌 초음파 사진이었다. 향은 얼어붙었다. 사진의 날짜는 결혼식 전 3년 전이었다. 그 충격은 마치 전기가 온몸을 지나간 듯 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텅 비었다.
군은 알았던 거야. 그는 결혼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합법화하려던 아기가 그에게는 놀랍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군은 지난 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묵묵히 그녀와 아이를 돌봐왔다. 향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손이 떨리며 지난 3년을 돌아보았다. 그녀가 군에게 했던 비꼬는 말과 상처 주는 말들은 이제 더 무겁게 다가왔다. 군이 그녀를 질책할 때마다 보여주던 침묵의 눈빛과 그녀를 위해 했던 작은 행동들이 그녀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군은 단지 아이를 위해 참았던 것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다. 향은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을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군이 집에 돌아오자 그는 즉시 향의 변화를 알아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군은 천천히 다가가며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걸 찾았구나? 향은 고개를 들고 눈물로 가득 찬 눈을 쏟았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억누른 감정을 쏟아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나를 참아줬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대했던 거 모르겠어? 어떻게 나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우리 유튜브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셔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군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너 자신을 탓하지 마. 나는 오래전부터 알았어. 하지만 누구나 가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너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하고 나는 사랑할 이유가 필요해. 그걸로 충분해. 군의 말은 향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냉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도 고통스러워했음을 알았다.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것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그녀와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향은 흐느껴 울었고 후회와 감사의 감정이 뒤섞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군이 자신에게 준 고귀한 사랑을 실감했다. 그녀는 어떻게 보상할지 몰랐다. 그저 그를 꼭 끌어안고 눈물이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자격이 없어요. 당신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어요. 군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그에게 향이 후회와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감정을 풀어낸 후 향은 마음을 가다듬고 군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아요? 지난 3년 동안 당신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희생할 만큼 자격이 없어요. 군은 미소를 지으며 온화하면서도 깊은 경험이 묻어나는 웃음을 지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는 너가 가족이야. 어떻게 되든 후회하지 않아. 너와 아이가 행복하면 나는 모든 걸 견딜 수 있어. 향은 잠시 멍하니 앉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그녀는 군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했다. 예전에 그녀는 그를 무시했고 그를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군이 아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본 향은 방 한구석에 앉아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남편을 얻었는데 아무도 나보다 운이 좋지 않아. 그렇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변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군에게 보상을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향은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낯설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군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향은 갑자기 그를 불렀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커피를 내려줄게. 군은 잠깐 놀랐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향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인내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향은 군의 일상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의 필요한 기색을 무시하는 대신 스스로 다가가 물어보았다. 오늘 일은 힘들었어요? 내가 도와줄 게 있나요? 처음으로 향이 이렇게 묻자 군은 망설이며 대충 대답했다. 괜찮아. 나는 익숙해. 그러나 그의 눈빛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향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작은 관심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또한 가족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군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여 가족이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을 만들었다. 그런 식사들이 때로 서툴지만 군은 남김없이 다 먹고 너무 맛있어. 아들도 좋아하지. 그렇지. 라고 칭찬했다. 아들의 웃음소리는 향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녀는 행복이 예전에 자신이 갈망했던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간단한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뜻한 저녁 식사, 아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헌신적인 남편이 있는 그런 일상적인 순간들이었다. 군은 향의 변화가 믿기지 않았다. 그는 향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죄책감 때문이거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향이 그에게 준 상처는 하루아침에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거리를 두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군은 향의 변화가 단순한 책임감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아끼고 있었고 예전처럼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군의 일을 묻고 매일 그가 묻힌 먼지를 털어주는 옷을 세탁해 주었다. 그녀는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군과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이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던 일들이었다. 어느 날, 군은 비 오는 날에 밖에서 일하다가 감기에 걸렸다. 향은 예전처럼 무시하지 않고 바쁘게 죽을 끓이고 레몬차를 만들며 그를 밤새 돌봤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자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내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 미안해요. 군은 눈을 뜨고 향을 보았다. 부드러운 눈빛이었지만 여전히 조금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그녀의 말 속에서 진심을 느꼈다. 향의 노력은 점차 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거리를 두지 않았다. 어느 날 향이 바쁘게 집안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본 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나는 내가 피곤하길 원하지 않아. 향은 돌아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피곤하지 않아요. 이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짜 당신을 존경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요. 나에게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군은 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미소 지으며 그 동안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 나갔다. 우리 유튜브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셔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 후 몇 일 동안 가족 내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졌다. 향은 더 이상 차가운 거리감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군을 돌보고 나누는 법을 알게 되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군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 점심 도시락도 싸서 그의 일을 도왔다. 이전에 군의 책임이라 생각했던 작은 일들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게 되는 기쁨으로 변했다. 군은 처음엔 조금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차 향의 모든 행동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거리감을 두지 않고 일에서 겪은 어려움도 향에게 먼저 말하게 되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 군은 집에서 향의 기다림과 부드러운 미소를 보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따뜻한 저녁 식사, 그들과 아들 사이의 가벼운 웃음, 모든 것이 군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깊이 잠든 후 향은 군을 소파에 앉히고는 잠시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두 손은 서로 얽혀 있었고 마치 긴장한 듯 보였다. 군은 그녀의 어색한 태도를 보고 걱정스러워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아프니? 향은 고개를 저으며 눈에 얼핏 불안하지만 기쁨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살며시 배에 손을 올리고 군을 바라보며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군, 나 임신했어. 군은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향을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다. 정말이야? 다시 말해줘. 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야. 이제 너는 또 아빠가 될 거야. 그 순간 군은 기쁨에 휩싸여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향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너 나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지? 세상에, 고마워. 정말 고마워. 군은 향을 품에 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에게 이 소식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 이는 그들의 사랑과 진심이 결실을 맺은 증거였다. 이 아이는 두 사람의 노력과 배려, 진정한 사랑이 결실을 맺은 상징이었다. 향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고 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서로의 희생과 이해, 수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이의 소식은 가족을 더욱 단단히 묶어주었다. 군은 향을 세심하게 돌보며 그녀가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했다. 그들의 작은 아들도 자신이 동생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게 되자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기다렸다. 매일 밤 그들은 둘러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들은 웃으며 군과 향은 아기가 올 방을 준비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향은 자신이 겪어온 일을 돌아보며 진정한 행복은 예전처럼 화려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행복은 바로 이런 작은 순간들에 있었다. 따뜻한 저녁, 아들의 웃음, 그리고 항상 자신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남편의 눈빛. 시간이 지나면서 향은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 행복을 얻기 위해 군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았다.
그리고 그 행복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 아이의 출현은 단지 기쁨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다시 태어났다는 상징이기도 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곰과 향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 그곳에서 사랑과 배려는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되었다. 곰과 향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이 풍파를 겪고 나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 그리고 배려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행동, 인내, 서로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곰은 진정한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여정이 쉽지 않았음을 알지만 향은 계산적으로 살아온 여자가 이제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여자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행복이 화려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 사랑받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행복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노력, 이해, 그리고 때로는 양쪽의 은밀한 희생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사랑과 책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만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전하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셔서 앞으로 올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시 만나길 기대하며 모든 분들에게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남편을 4년 동안 애도한 후 갑자기 고급차를 타고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있는 남편을 만난 아내의 충격적인 결말.